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는 날만 유난히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느낌. 특히 짠 음식과 기름진 반찬을 같이 먹거나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함께 먹었을 때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특정 음식 조합이 중장년층과 시니어 분들의 혈압을 단시간에 위험 수치로 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식탁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음식 중 어떤 조합이 혈압을 순식간에 올리는지, 왜 그런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피하고 건강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실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5, 30분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식사 원칙,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식습관 전략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심장내과와 내과 진료에서 고혈압, 혈관 질환, 그리고 노인의학을 중심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을 토대로 정리한 교육용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다를 수 있으니 영상은 참고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자신의 주치의와 상담해 최종 결정을 하시길 권합니다. 혈압은 우리 몸속 혈관을 흐르는 피가 벽을 미는 압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 안에 물이 흐르는 수도관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면서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고 혈관은 그 피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때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피가 지나가면서 더 큰 힘이 필요해지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장은 몸속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특정 음식 조합을 잘못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동 반응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스트레스나 자극성 음식에 반응하여 혈압이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시니어분들은 왜 특히 혈압이 잘 올라갈까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이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것, 즉 혈관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금방 조절해 주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같은 자극에도 혈압이 크게 오르내리기 쉽습니다. 또한 배에 살이 몰리는 복부 비만, 운동량 감소,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도 혈압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짜게 먹지 않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짜지 않아 보이는 음식에도 염분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또 과일은 건강식이라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믿지만 특정 과일과 가공식품을 함께 먹으면 혈당 과혈압이 동시에 급격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음식 조합 문제를 이해하려면 혈압이 이렇게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음식 조합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들은 각각만 먹을 때는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함께 먹는 순간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평소엔 괜찮은데 어떤 날만 유독 혈압이 치고 올라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러한 조합을 무심코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에 삼겹살을 곁들인다든지 젓갈이나 찌개류와 튀김류를 같이 먹는 식사입니다. 짠 음식은 혈액 속 염분 농도를 높여 혈관이 수분을 붙잡도록 만들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안쪽을 순간적으로 자극하여 혈액 흐름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이 좁아지고 압력이 빠르게 상승해 혈압이 단시간에 튀어오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진료 중 한 60대 남성분은 밥은 짜지 않게 먹는다고 했지만 주말마다 매운 찌개와 고기를 함께 먹은 날에는 항상 혈압이 20, 30 미문 H 이상 높아져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조합은
단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떡, 케이크, 과일 주스 같은 단 음식에 빵, 소시지, 햄, 라면 등과 같은 가공식품을 더해 먹는 경우입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에 따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장 박동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더해지면 혈압이 이중으로 자극을 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고 믿고 과일과 제과류를 함께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합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술과 짠 안주입니다. 술 자체는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듯 보이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반사적으로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짠 안주가 들어오면 몸은 염분을 배출하지 못해 수분을 붙잡기 때문에 혈압이 크게 요동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간과 혈관 기능이 떨어져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전날 과음과 짠 안주를 함께 먹은 다음날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30, 40미늘 Hg 높게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 음료와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달콤한 빵이나 디저트를 함께 먹는 조합인데,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당분은 혈당을 급상승시켜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패턴 중 하나가 아침을 가볍게 먹겠다며 커피 한 잔과 단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40, 60대 직장인 분들입니다. 이런 식사는 혈압 변동폭을 크게 만들고 특히 오후 시간대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조합이 있는데, 바로 염분이 많은 음식과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는 패턴입니다. 짜게 먹은 뒤 불안해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단시간에 증가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물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마시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짠 음식을 먹은 직후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장이 빠르게 조절하지 못하는 시니어 분들에게서 더 두드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 음식 자체보다 조합과 섭취하는 속도, 그리고 섭취 후 행동, 이 혈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혈압 상승을 막기 위해 어떤 식습관과 생활 전략을 적용하면 되는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어떻게 하면 이런 음식 조합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상담해드리는 방식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즉, 어렵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음식의 조합을 바꿔 먹는 것입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는 대신 짠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싱겁고 수분이 많은 채소나 나물류를 함께 드시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드신다고 하면 깻잎, 오이무침, 데친 브로콜리 같은 염분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반찬을 함께 두어 혈관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유질은 염분 흡수를 늦춰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단 전체의 톤을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같은 시간대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간식 시간에 과일과 과자, 빵, 햄버거 같은 가공식품을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단 음식은 가능하면 식후일 2시간 정도의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고, 가공식품은 되도록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은 타이밍에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혈당 변동과 혈압 변동이 겹치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카페인을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커피와 빵만 먹는 패턴은 혈압을 눈에 띄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합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1-2시간 뒤에 당분이 많지 않은 간단한 간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하루 총 카페인 양을 1-2잔으로 제한하면 혈압 변동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해결책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염분은 음식의 맛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짜지 않다고 해서 염분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김치, 찌개, 국물류, 젓갈, 조미된 반찬 등은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채소나 샐러드를 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전략만으로도 혈압이 평균 10mHg 내려가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빠르게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기 전에는 우리 몸에 포만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드시게 되고 혈압은 갑자기 올라갑니다. 반면 천천히 씹고 식사 시간을 최소 15, 20분 이상 유지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압 반응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진료실에서 식습관 상담을 할 때도 식단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속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권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하루 중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특정 시간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후 3, 5시 사이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때 대부분 커피와 단 음식을 함께 먹거나 점심을 짜게 먹은 뒤 수분을 한꺼번에 보충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후 시간대에 카페인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선택하고 간식을 단순 탄수화물 대신 견과류나 채소 스틱으로 바꿔 드시면 혈압 변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로 술과 짠 안주의 조합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려운 분이라면 술자리를 잡는 횟수를 줄이고 안주는 가능한 한 짠 음식 대신 구이류, 채소류 또는 염분이 적은 단백질 위주로 바꾸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혈압을 측정하고 수분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1-2시간 간격으로 적당히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해결책은 혈압을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음식 조합에 따른 개인별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혈압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고 30분, 1시간 뒤 혈압을 측정해 보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훨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주치의에게 보여드리면 식단 조절 방향이나 약물 조절 여부도 훨씬 정교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혈압 조절의 핵심은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식사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략들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일주일 또는 30일 실천 계획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칙을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복잡한 식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식사에서 조합만 바꾸거나 습관을 조금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커피와 빵만 드시는 간단한 식사 패턴을 피하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운 후 밥이나 죽, 삶은 달걀, 채소 반찬을 곁들인 가벼운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혈압이 아침에 높게 나오는 분들은 특히 단 음식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커피를 꼭 드시고 싶다면 식후 2시간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심은 보통 회사나 외부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한 끼에서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짬뽕과 탕수육,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같은 강한 조합을 피하고 만약 국물이 있는 음식을 선택했다면 반찬을 최대한 담백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또한 점심을 평소보다 짜게 먹었을 경우 바로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1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혈압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 간식 시간은 혈압 변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후 3, 오시는 커피, 단, 음식, 가공식품의 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간대인데 이 조합은 혈압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견과류 한 줌, 삶은 고구마 반 개, 또는 무가당 요거트처럼 혈압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간단한 간식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커피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카페인이 적은 차 종류로 대체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는 될 수 있으면 가볍고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기 때문에 저녁에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물이나 찌개를 먹는 횟수를 줄이고 생선구이, 닭가슴살, 두부, 데친 채소 등 비교적 담백한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단을 추천합니다.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술과 짭짤한 안주의 조합을 최대한 피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양을 줄이고 안주는 염분이 적은 음식으로 바꿔주세요. 운동 루틴도 함께 관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또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압 안정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 10-1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어지러움이나 흉통이 있는 날은 무리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루틴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일시간에는 과일과 단 음식, 짠 음식 섭취를 피하고 따뜻한 물 한 컵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일정한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혈압을 한번 측정해 기록해두면 일주일 후 본인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7일 실천 계획을 반복하면 음식 조합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식으로 한 달 정도만 실천해도 혈압 변동폭이 줄어들고 몸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음식 조합과 생활 습관을 통해 혈압 급상승을 막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 조합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염분과 수분 조절이 어려워서 조금만 짜게 먹어도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식사 조절에 앞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거나 복용 시간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먹어야 하는 약을 점심이나 저녁으로 자꾸 미루거나 반대로 효과를 높이겠다고 두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식사 조절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음식 조합으로 인해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두통,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혈압 상승인지 아니면 심장이나 뇌혈관 문제의 전조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경고는 혈압이 갑자기 180, 110mmHg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이는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졸중이나 심장발작과 같은 응급질환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압을 자주 측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아침 또는 저녁에 혈압이 크게 요동치거나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2번, 필요시 식사 후에도 측정하면서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진료 시 정확한 진단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방법들은 대부분의 분들께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식습관이나 실천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일상 속 식사 조합과 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혈압이 훨씬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혈관의 탄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사에서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과 만나는지, 그리고 그 조합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는 조합, 그리고 단 음식과 가공식품의 조합처럼 혈압을 단시간에 올리는 패턴을 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속도와 타이밍이 혈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드시는 것이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본인의 혈압 반응을 스스로 기록해 보면서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3가지 원칙만 꾸준히 실천해도 혈압 변동폭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혈압으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채널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